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영국의 발달 심리학자 이언 스튜어트 해밀턴 교수의 세계적인 명저, 노아의 심리학을 함께 나누어 보려 합니다. 해밀턴 교수는 말합니다. 노아는 질병이 아니며 인간 발달의 연속이다. 그렇습니다. 젊음에서 성숙으로, 성숙에서 지혜로 나아가는 변화의 과정이지요. 오늘은 이 책을 통해 어떻게 마음을 늙지 않게 할 수 있는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언 스튜어트 해밀턴 교수는 영국 글러모건 대학 발달심리학과 교수로 30년 넘게 노아 연구에 헌신해 왔습니다. 그의 대표 저서인 노아의 심리학은 이미 5번째 개정판까지 나온 노아 심리학의 교과서로 불립니다. 무려 16개 언어로 번역되었으며 2008년에는 영국 의학협회 올해의 책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전 세계에서 수집된 인지, 성격, 정서, 사회적 노화의 데이터를 종합하여 어떻게 나이 들어가는가 보다 어떻게 잘 나이 들 수 있는가를 분석했습니다. 그의 접근은 단순히 의학적 노화가 아닌 심리적 노화에 초점을 맞춥니다. 즉, 마음의 젊음을 유지하는 힘, 심리적 회복력, 감정의 유연성이 무엇인지를 탐구합니다. 이 책은 총 9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32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이지만 그 핵심 내용을 오늘 여러분께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은 노화란 무엇인가입니다. 노화는 단순히 세포가 늙는 과정이 아닙니다. 생물학적, 사회적, 그리고 심리적 변화가 함께 일어나는 적응의 과정입니다. 우리 몸은 늙지만 마음은 여전히 성장합니다. 해밀턴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은 몸을 늙게 하지만 지혜는 마음을 젊게 한다. 이 장에서는 노화의 정해, 인구 고령화, 장수의 대가, 생물학적 노화의 원인들, 그리고 노년기의 신경학적 변화를 다룹니다. 특히 뇌세포는 청년기 이후 소멸되기 시작하지만 성인기에 뇌세포 간의 신경회로 수가 증가하여 이러한 손실을 보완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두 번째 장은 노년기 지적 변화 측정입니다. 이 장은 노년기의 지능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다룹니다. 여기서 핵심 개념은 유동성 지능과 결정성 지능입니다. 유동성 지능이란 새로운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이것은 나이가 들면서 점차 감소합니다. 하지만 결정성 지능, 즉 오랜 경험에서 나온 판단력과 통찰력은 오히려 향상됩니다. 예를 들어 젊은이는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지만 노인은 문제의 본질을 천천히 더 정확히 봅니다. 이게 바로 느리지만 깊은 지혜입니다. 최근 독일 튜빙겐 대학교 연구팀은 노인들의 두뇌가 느린 이유는 이미 많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장에서는 또한 지혜, 반응 시간, 뇌 용접과 지적 기술, 주의력, 창조성 등을 폭넓게 다룹니다. 세 번째 장은 노화와 기억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이 바로 기억력입니다. 이 장은 노화가 기억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를 세밀하게 분석합니다.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 먼 과거 기억, 의미 기억, 일화 기억, 자서전적 기억, 미래 계획 기억 등 다양한 기억의 형태를 다룹니다.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젊은이와 노인을 비교한 실험에서 단기 기억은 젊은이들이 조금 나았지만 오랜 경험에서 나온 맥락 기억, 즉 어떤 상황에서 배운 정보는 노인들이 더 뛰어났습니다. 한마디로 경험이 기억을 더 단단히 묶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네 번째 장은 노화와 언어입니다. 이 장은 노인의 삶에서 독서의 역할, 단어 인식, 철자법, 발음, 의미적 처리, 이야기 이해 등을 다룹니다. 노년기의 언어 능력은 어떻게 변화하는지, 특히 신경적 보완 과정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설명합니다.
5번째 장은 노화, 성격, 그리고 생활 방식입니다. 흔히 나이 들면 고집이 세진다고 하죠. 하지만 연구 결과는 오히려 반대입니다. 이 책에 따르면 나이가 들수록 정서 조절 능력은 향상되고 분노보다는 평화를 택하게 됩니다. 국내 한 연구에서 노년기 정서 경험의 일반적인 특징은 정서 조절 능력 향상으로 긍정적 정서 경험이 증가하고 부정적 정서 경험이 감소하는 것이라 밝혀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심리학에서 말하는 정서적 선택성 이론입니다. 중요한 관계만 남기고 사소한 일에 집착하지 않게 되는 현상이지요. 이 장에서는 성격의 특질 모형들, 의존성, 노화에 대한 태도, 은퇴, 사별, 안정감, 결혼, 성과 노화, 가족의 역할, 종교와 노화 등을 폭넓게 다룹니다. 특히 성과 노화 부분은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 나이가 들면 성 기능이 떨어지고 성적 능력에 개인차가 존재하지만 성에 대한 정서적인 욕구는 남녀를 불문하고 변화 없이 계속됩니다. 국내 여러 조사 결과에 따르면 60대 초반의 사람들은 70%가 성생활을 유지하고 70대 후반과 80대 초반이 되어도 25에서 40% 이상이 성생활을 계속한다고 합니다. 중년 이후의 성생활은 순수한 성에 대한 욕구와 친밀감의 표현이며 동시에 노화를 지연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6번째 장은 노년기의 정신건강입니다. 이 장은 경도인지장애, 치매, 우울증, 불안, 물질 남용, 성격 장애 등을 다룹니다. 정상적인 노화와 병적인 노화를 구분하여 설명합니다. 7번째 장은 노인의 심리 상태 측정과 관련된 문제들입니다. 이 장은 순수한 노화에 대한 탐색, 일상생활과 관련된 발견, 그리고 무의식적인 연령차별주의를 다룹니다. 우리 사회가 노인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것이 노인의 심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합니다. 8번째 장은 죽음, 임종, 그리고 사별입니다. 책의 마지막 실질적인 장은 죽음, 임종, 사별을 다룹니다. 해밀턴 교수는 이 과정을 결코 비극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삶의 정리이자 마음의 완성이라 말합니다. 삶의 마지막 단계는 절망이 아니라 통합이다. 즉, 지금까지의 인생을 되돌아보며 감사하고 자신의 발자취를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자아통합의 마지막 정신적 과제입니다. 이 장에서는 죽음에 대한 인식, 키블러 로스의 죽음의 5단계 모형, 고통 하나 치료, 배우자와의 사별, 자살 등을 다룹니다. 9번째 장은 노화의 미래는 무엇인가입니다. 마지막 장은 무엇이 늙음을 구성할 것인가, 노인과 기술 사회에 대한 전망을 다룹니다. 미래의 노화는 어떤 모습일지,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를 제시합니다. 책에는 여러 흥미로운 연구가 등장합니다. 여기서 몇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실험은 기억 실험입니다. 젊은이와 노인을 비교한 연구에서 단기 기억은 젊은이들이 조금 나았지만 오랜 경험에서 나온 맥락 기억, 즉 어떤 상황에서 배운 정보는 노인들이 더 뛰어났습니다. 한마디로 경험이 기억을 더 단단히 묶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 실험은 정서 반응 연구입니다. 동일한 스트레스 자극을 받았을 때 노년층이 젊은 층보다 더 온화한 정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는 뇌의 편도체가 나이 들수록 부정적 자극에 덜 반응한다는 신경학적 연구 결과로도 확인됩니다. 세 번째 실험은 사회적 관계 연구입니다. 60세 이상 참가자 500명을 10년 동안 추적한 결과 사회적 관계의 양보다 관계의 질이 심리적 행복감을 좌우했습니다. 즉, 친구가 많을 필요는 없습니다. 단 한 명이라도 깊이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충분합니다.
네 번째 실험은 시각적 학습 능력 연구입니다. 미국 브라운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67세에서 69세 사이 노인이 19세에서 30세 사이 성인보다 시각적 정보를 통한 학습에서 더 뛰어난 인지 능력을 보였습니다. 노인이 젊은 사람들보다 뛰어난 학습 능력을 보이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직관에 반대되는 놀라운 결과였습니다. 다섯 번째는 하버드 대학교의 시계 거꾸로 돌리기 연구입니다. 이것은 이 책의 내용은 아니지만 노아의 심리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실험입니다. 1979년 미국 하버드 대학 심리학과 엘렌 랭어 교수는 늙고 병들어 자식들에 의존하며 살던 일군의 노인을 한 은둔처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곳은 1959년을 복제한 장소였습니다. 방에는 그에 나온 잡지가 놓였고 라디오에서는 넷 킹 콜의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랭어 교수는 노인들에게 과거를 회상하지 말고 마음을 59년인 양 돌려놓을 것을 요청했습니다. 모든 대화와 토론은 현재 시제로 이루어지게끔 했습니다. 일주일의 실험 동안 시계를 거꾸로 돌려놓은 집단에 여러 변화가 생겼습니다. 노인들의 청력과 기억력이 향상됐고 체중은 평균 1.5kg 늘었습니다. 키, 몸무게, 걸음걸이, 자세 등 수많은 측정 결과에서 훨씬 젊어졌습니다. 랭어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상당수의 노화는 자연스럽지만 또한 상당수는 노화의 일부가 아니라 노년에 대한 사고방식이 작용한 결과입니다. 마음가짐이 건강 지표에 좋은 영향을 끼친다는 결과가 나온 실험은 여럿 있습니다. 노화를 긍정적으로 바라본 이들은 부정적인 이들보다 평균 7년 반을 더 살았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노화는 손실만이 아닙니다. 나이 들면 우리에게 많은 선물을 줍니다. 먼저 지혜의 발달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연령이 증가할수록 지혜 점수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70세 이상 군이 60세 이상 군보다 지혜 점수가 높았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현실의 긍정적 측면뿐만 아니라 부정적 측면도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단지 긍정적 측면 때문이 아니라 현재의 현실을 수용할 수 있고 자각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 만족합니다. 다음은 정서적 성숙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사람들은 미래 시간 전망에 대한 인식에 변화가 생기고 이에 따라 기분과 안녕 증진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인들은 긍정적 정서를 더 많이 경험하고 부정적 정서 경험을 최소화하려는 정서 조절을 우선적인 목표로 삼게 됩니다. 이러한 목표의 변화를 통해 노인들은 정서적으로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강화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정서 복합성과 정서 최적화도 중요합니다. 노년기의 정서적 적응은 단순한 긍정 정서 추구가 아니라 삶 속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감정을 통합하고 복합적인 정서, 경험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에서 비롯됩니다. 노인은 중년기보다 더 복잡하고 모순된 정서를 동시에 인식하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나아가 정서 복합성은 정서 최적화로 이어지는데 이는 부정적 정서를 단순히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삶의 일부로 수용하고 인지적으로 해석하여 의미화함으로써 통합적인 자아 구조를 형성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관계의 질적 전환도 일어납니다. 사회 정서적 선택 이론에 따르면 나이가 들면서 시간적 전망이 변화함에 따라 사회적 관계와 정서적 목표를 선택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노년기의 인간관계는 양보다 질을 중시하게 되며 사회적 인정보다 정서적 친밀감이 핵심이 됩니다. 역할 상실 이후 새로운 사회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이 노년의 심리적 안정에 필수적입니다. 긍정적 노화라는 개념도 중요합니다. 최근 서구 사회에서 노화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바로 긍정적 노화의 관점입니다. 노화란 삶보다는 죽음에 가까운 단계이며 노인은 활력을 잃은 존재라는 기존의 편견을 넘어서야 한다는 개념입니다. 오히려 나이 든다는 것이 전체 삶에 있어서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경험이 될 수 있다는 새로운 시각이 등장한 것입니다. 긍정적 노화란 나이 들면서 축적한 삶에 풍부한 경험과 관용 같은 정신적인 성숙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노년의 삶의 강점을 강조합니다. 삶의 후기 단계에서 성장, 성취, 안녕 등의 잠재력을 강조하는 것으로서 노화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이나 가정을 벗어나 낙관적이고 노인의 역량 증진에 중점을 두는 입장입니다. 이 책이 우리 세대에게 주는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노화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성장이다. 몸의 한계가 찾아올수록 마음이 더 깊어집니다. 시간이 우리에게서 젊음을 가져가는 대신 지혜, 평화, 안정감을 선물로 주지요. 지금의 60대는 과거의 60대와 다릅니다. 이전보다 건강하고 배우고 선택할 기회가 훨씬 많습니다. 해밀턴 교수는 이런 시대의 노화를 활동적 노화로 표현합니다. 즉, 일, 학습, 관계, 봉사에 계속 참여하며 삶의 주인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노년기 적극적 활동이 정서적 적응 요인을 높인다는 것이 여러 연구에서 검증되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삶을 사는 것이 정서 관리 요인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시계 거꾸로 돌리기 실험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자기 통제권의 회복이었습니다. 쓸모없는 노인이란 전형은 우리 사회가 만든 것입니다. 현재의 나에 집중을 하게 되면 내 기분과 의사에 따라 하루를 구성하는 통제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무엇인가를 통제하고 해냈다는 행복감이 마음을 젊게 합니다. 건강한 노년을 위한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배우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십시오. 노년기에는 가족 생활의 관심이 자녀로부터 배우자에게로 이동하게 되어 부부관계가 더욱 중요하게 됩니다. 배우자는 인생의 반려자로서 더욱 소중한 사람으로 인식되며 자신이 의지하고 대화하며 의논할 수 있는 훌륭한 대상이 됩니다. 둘째, 규칙적인 성생활을 하십시오. 규칙적이고 질 높은 부부관계가 기억력이나 치매 억제에도 분명 효과가 있습니다. 셋째, 걷기, 등산, 체조, 수영, 춤 등 유산소 운동을 하십시오. 운동을 실천하는 노인이 실천하지 않는 노인보다 지혜 점수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넷째, 성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전문가와 상의하고 치료를 받으십시오. 다섯째, 친구가 많을 필요는 없습니다. 단 한 명이라도 깊이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충분합니다. 여섯째, 흡연과 음주를 하지 않으며 식사 습관이 규칙적이고 수면 만족 정도를 높이십시오. 연구에 따르면 지혜로운 노인들은 일상생활에서 건강행태 습관이 양호합니다. 음주하지 않는 노인이 음주하는 노인보다 식사 습관이 매우 규칙적인 노인이 매우 불규칙한 노인보다 수면 만족 정도가 매우 좋은 노인이 중간인 노인보다 지혜 점수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일곱째,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성공적 노화와 지혜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지혜의 하부 요인 중 자기 반성과 성공적 노화의 상관계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여덟째, 우울감을 낮추고 자아존중감을 높이십시오. 우울감이 낮고 자아존중감이 높은 노인일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으며 시간에 따라 삶의 만족도가 증가하는 양은 많아지고 그 후에 떨어지는 양은 적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홉째, 자신의 건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십시오. 자기 평가 건강이 높은 노인일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10번째, 배우자와 자녀와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십시오. 노인의 배우자 관계와 자녀 관계는 생성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고, 생성감은 자아통합감에, 자아통합감은 지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이 듦에 대한 인식도 중요합니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나이 듦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사람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사람보다 평균 생존율 7.5년 더 길다고 나타났습니다. 나이 듦은 질병이 아닙니다. 나이 듦은 자연스러운 생애 과정이며 오히려 그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과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노화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신체 문제를 겪을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노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노인일수록 스트레스 지수가 낮고 건강상의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0세 시대에 살면서 우리는 미래지향적이며 자아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사회 공헌을 통한 참여의 삶을 살며 새로운 경향을 받아들이고 도전하는 노년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으로 나머지 인생을 채워 나가야 합니다. 당당한 노화를 향해 사회적 생산 주체로서의 자존심과 자긍심을 살려 늙음의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실천이 필요합니다. 노화의 심리학은 단순한 과학서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 후반부를 어떻게 마음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알려주는 안내서이자 자신을 다독이는 심리학의 언어입니다. 이 책을 통해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한마디는 이것입니다. 당신의 몸은 나이를 먹지만 당신의 마음은 나이를 새로 쓰고 있다. 나이 듦은 손실이 아니라 숙성이며 노년은 쇠퇴가 아니라 완성입니다. 여러분이 이 책을 통해 이렇게 느끼셨으면 합니다. 몸의 시간은 앞으로 가지만 마음의 시간은 당신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젊다고 느끼는 만큼 당신의 뇌도 젊어집니다. 당신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만큼 당신의 삶도 행복해집니다. 해밀턴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노화는 질병이 아니며 인간 발달의 연속이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인생의 가장 성숙한 단계에 서 있습니다. 경험이라는 보물, 지혜라는 무기, 평화라는 선물을 가진 채로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고 있다. 나는 잃어가는 것이 아니라 얻어가고 있다. 나는 끝나가는 것이 아니라 완성되어 가고 있다. 조지 버나드 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노인이 되었기 때문에 웃음을 멈춘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웃지 않기 때문에 노인이 된다. 여러분의 인생 후반부가 마음의 평화와 지혜로 가득하길 바랍니다.